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상필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증시 격언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부 정책의 수혜주를 즐겨라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오늘 정부가 10차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VR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급하게 이 VR, 저희가 보통 가상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VR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2017년까지 당장 올해와 내년 이틀 동안 이쪽에 1,000억 원 이상의 지금 정책 자금을 집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산업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각각의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저희가 또 챙겨봐야 될 그런 장애 기업과 벤처 기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애널리스트 한 분, 그리고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의 대표님,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요. 애널리스트 분, 그리고 이 기업체 대표님께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상현실의 모든 것을 물을 수 있는 공간 와우4989 온라인 채팅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포털 사이트에 와우4989 또는 와우넷을 검색하셔서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채팅방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대박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모바일에서도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채팅방 내에서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저희 정해주식 4989와 함께해주세요. VR, 이미 현실은 시작되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정호윤 애널리스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VR 변화는 시작되었다. 매우 두꺼운 산업 보고서를 내셨더라고요. 네, 그 전체로 이렇게 쭉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셨을 건데요. 네. 사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아직까지 사실 용어들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VR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글 형태의 디스플레이 기기, 저희는 이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거기다가 이제 원래는 평면 디스플레이에 띄었던 화면을 마치 우리가 실제로 눈앞에서 현실을 보는 것과 같은 형태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VR, 가상현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증강현실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가 고글이나 안경 형태의 디스플레이 기기를 끼면은 네네. 현실 세계 안에 이제 저희가 영상이 더 씌워지는, 그래가지고 막 저희가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데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막 화면을 움직인다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증강현실. 그래가지고 개념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약간은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저희가 고글이나 안경 형태의 디스플레이 기기를 통해서 마치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디스플레이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기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 저도 이 VR 관련된 여러 업체들을 탐방을 했었는데요. 되게 참 뭐 부끄럽긴 하지만 그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다 보여주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 VR을 이용한 그런 성인 동영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 산업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VR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제품이 앞으로 어떤 산업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는 건가요? 우선 가상현실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하나가 이제 하드웨어, 기기의 판매 쪽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고, 다른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야한 성인용 콘텐츠 혹은 게임과 같은 영상 콘텐츠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 말고도 훨씬 더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거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그런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 네. 단순히 하드웨어의 판매나 영상 콘텐츠의 판매를 목적으로 VR 기기를 제작한다라고 하기에는 네네. 다소 좀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연구원님 먼저 좀 질문 드리면 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있을 건데요. 네. 돈은 어디가 되는 건가요? 돈은 누가 버나요? 일단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을 벌기가 녹록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일단 진출해 있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구글, 소니, 삼성전자, 애플과 같은 쟁쟁한 IT 기업들까지 있는데 예. 여기다가 이제 중국 업체,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업체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드웨어 쪽은 좀 경쟁이 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뭐 벤처나 또는 신생 스타트업들이 섣불리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군요. 그쪽은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작은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뛰어들기엔 다소 어려운
분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드웨어는 이미 빅 플레이어들이 점령한 시장이다. 네. 네. 결국은 이제 컨텐츠 쪽에서 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조사기관의 예측은 뭐 천차만별이지만 VR 관련 컨텐츠 시장이 글로벌로 2020년까지 작게는 500억 달러, 크게는 1,500억 달러까지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앞으로 컨텐츠 쪽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뭐 게임과 같은 쪽이 가장 대표적이겠지만 이거 이외에도 영상, 뭐 공연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아무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컨텐츠 산업 쪽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도 뭐 이 VR 쪽 관련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하드웨어보다는 컨텐츠 쪽에 특화된 그런 업체를 찾는 부분이 필요하겠군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글로벌 빅 플레이어들도 이 VR 쪽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있을 건데요. 네. 지금 글로벌 이런 정말 빅 플레이어들 어떤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행보는 디바이스를 개발을 하면서 사실 VR이 디바이스만 있어가지고 되는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바이스의 개발과 함께 가장 먼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컨텐츠의 확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오큘러스나 소니 같은 업체들은 일단 VR 기기를 출시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이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 예. 게임 라인업을 중점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먼저 시작된 부분들은 게임이네요, 결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 50종 정도의 게임을 이미 준비를 해놨고요. 네. 소니 같은 경우에는 약 100종 정도의 게임을 준비해놨고 그다음에 네네.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가능하던 게임 또한 VR 버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컨버팅 작업까지도 진행을 해가면서 예. 하드웨어, 컨텐츠로 이어지는 그런 생태계를 동시에 육성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말씀하신 그런 큰 업체들은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도 같이 가져가는 구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를 통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하드웨어는 무료로 나눠주고 뭐 이를테면 네. 실제로는 그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군요.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은 네. 그게 다시 하드웨어의 판매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립이 되기 때문에 예, 예. 기업들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판매를 주력하는 것보다도 사실 컨텐츠를 네. 많이 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VR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연구원님 좀 단정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뭐 이미 하드웨어는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벤처나 또는 작은 스타트업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해볼 만한 게임인가요? 일단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모바일 게임을 보더라도 예. 사실 모바일 게임이 발달하는 초기에는 대형사들에 의한 게임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지금에야 이제 뭐 넷마블, 뭐 컴투스, NC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모바일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네. 모바일 게임도 결국 처음에는 먼저 진입해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게임을 제작하던 뭐 조이시티라든가 뭐 넥스트플로어 이런 업체들이 훨씬 더 잘했기 때문에 예, 예. 어떻게 보면 VR 쪽에서도 충분히 컨텐츠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결국 뭐 작은 회사나 큰 회사나 뭐 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작은 회사들도 VR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에서 기회를 볼 여지는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국 중요한 부분은 컨텐츠 산업인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도 이 VR로 성인 동영상을 봤을 때 너무 이게 실감이 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좀 뭐 그런 것들 어떤 컨텐츠가 좀 주로 소비되고 앞으로 좀 넓어질 수 있는 건가? 이를테면 보여주신 자료에 보면 헬스케어 쪽에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콘텐츠는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용 콘텐츠 아니면은 게임과 같은 콘텐츠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인물? 저는 네, 뭐 체험판 같이 가볍게 본 적이 있었는데 네. 너무 실감나서 약간 놀랐는데요.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게다가 성인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발달할 여지도 있는 게 지금은 VR을 통해서 이제 시각이나 청각에 대한 자극만 저희가 느낄 수 있지만 뭐 궁극적으로 VR이 지향하는 게 촉각이나 미각 같은 다양한 오감을 다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기에 대한 연구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일본에서 이미 그런 기구들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일단은 그런 쪽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전문가의 영역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군용. 네. 지금은 이제 군사용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뭐 파일럿의 육성 정도에만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예. VR을 통해서 이미 미군 같은 경우에는 신병의 육성이라든가 전투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아니면은 기타 위급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해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상에서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쓰고 있고 예. 또 헬스케어 같은 쪽에서도 이제 VR을 통한 수술 집도라든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규제가 조금씩 풀리면서 VR을 통한 그런 가상 진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거 이외에도 공연 산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VR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VR을 이용하면은 과거에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콘서트 같은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서 한정된 인원만 즐길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VR을 통하면 이거를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공간적, 시공간적 제약 없이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VR을 통해서 공연 시장도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뭐 이 외에도 이제 호주 같은 데서는 VR 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놀이 문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아, 저희 뭐 노래방 이런 것 맞습니다. 방탈출 네. 게임이 국내에서 유행인 것처럼 예, 호주에서는 그런 VR 방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VR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의 종류는 굉장히 무궁무진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이 VR을 통해서 저희가 경험하게 될 세상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정도로 굉장히 무궁무진한 대단한 가능성이 게 시작하는 있습니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시청자분들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는 지금 뭐 연구원님 굉장히 잘 생기셨네요. 뭐 이런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들 지금 올라오고 있나요? 유정인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흥미있는 주제인 만큼 질문들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좀 현기증이 나는 것 같다라고도 해주시고요. 너무 재밌는 주제라서 질문을 못하겠어요 라고도 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질문도 있는데요. DK님께서 VR 광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디바이스 제조업체들이 광고 시장도 준비 중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에 유민님께서 영상이나 게임 등 컨텐츠 산업 외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들어봤습니다. 스튜디오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단기적으로는 영상이나 컨텐츠 쪽에서 출발을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좀 커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는 건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광고 쪽도 상당히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TV를 통해서 광고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 VR 기기를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몰입감 있는 광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광고를 제작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또 재밌는 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VR을 통해서 이제 메신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희가 VR을 쓰고 실제 가상현실 세계 속에 직접 접속을 할 수 있는 메신저를 만들고 있고요. 네. 이걸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제 메신저가 텍스트 기반의 메신저다 보니까 네. 상당히 광고 같은 형태가 제한적이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VR을 하게 되면은 이 가상현실 세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광고를 붙일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것들을 노리고 지금 이런 새로운 형태의 VR 메신저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가상 공간에 일종의 광고판을 세우고 거기도 광고를 올릴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산업의 뭐 팽창 속도나 또는 앞으로 발전 방향이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하면 결국 뭐 또 저희의 애증의 관계죠. 중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중국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중국의 IT 업체인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까지 PC용, 스마트폰용 VR 기기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콘텐츠 제작까지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이 먼저 투자한 매직리프라고 하는 AR, 증강현실 쪽에서 굉장히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그런 업체에 같이 투자를 하기도 했고 네. 뭐 그 외에도 콘텐츠 제작 업체인 뭐 추콩이나 롱투 같은 업체들도 다양한 VR 업체들에 투자를 하면서 예, 예. 과거에는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이 딸리기 때문에 이런 IT 쪽에서 약간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제는 뭐 텐센트, 샤오미 이런 중국 업체들이 VR 시장은 먼저 진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 사실 연구원님 이제 게임 쪽 전문 분야시니까요. 이런 네. 질문은 좀 어떨까요? 사실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전 세계를 호령했었는데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쪽에 굉장히 네. 빠른 추격을 당하거나 또는 이미 중국보다 좀 뒤처진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VR은 지금 중국 대비해서 저희가 어떤 수준이고 저희가 이런 막강한 중국 업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남아 있을까요?
일단 컨텐츠와 관련된 쪽은 중국이나 국내나 비슷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같은 출발선상에 놓여 있는 건가요? 사실상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결국 앞으로의 대응이 문제인 건데 사실 중국은 보다 약간 대형사들 쪽에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게 사실인 반면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 다양한 이유,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앞으로 수익 창출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VR에 대해서 분명히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네네.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결과물을 내놓기에는 아직 모자란 게 많은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 같은 출발선상에 있지만 앞으로 대응 방안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래에는 상당히 큰 차이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국내 업체들도 먼저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께서 작성하신 VR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굉장히 보고서 내용이 좋던데요. 그 보고서 저희 장애 4989 사이트에도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얼마든지 저는 대환영입니다. 네. 네. 또 지금 이번에 산업에 대해서 전체를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또 다음 기회에는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특히 비상장이나 네. 또 새롭게 크고 있는 스타트업 쪽도 한번 짚어주시면 굉장히 네. 저희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먼저 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유정인 캐스터와 함께 저희 퀴즈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첨 요정입니다. 오늘 주제가 VR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당첨 요정이 직접 선물을 주는 가상현실 영상이 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어제 살펴본 기업 JW 생명과학은 이것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주로 의료용 인공용액을 정맥에 주입하는 이것. 정답은 수액입니다. 당첨자는 내맘대로님 축하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상현실입니다. IT 기기를 활용해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처럼 체험하는 것. 버추얼 리얼리티의 약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VR, 2번 타조알. 정답을 아시는 분은 와우4989 사이트 내의 자유 게시판에 시청 소감과 함께 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이번에는 관련 기업 대표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틴의 김창기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VR 이게 비주얼을 다루는 분야다 보니까 대표님도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브로틴 회사 이름도 생소하고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브로틴은 일단 VR 컨텐츠만 전문으로 저희가 소싱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개발하는 개발 영역,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컨텐츠에 집중하고 있다. 네. 좀 전에 연구원님께서 출연하셔서 이미 하드웨어 쪽은 게임이 끝났다. 우리는 컨텐츠의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런 의견에? 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컨텐츠에 집중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저희 브로틴이라는 일단 회사 이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만이 저희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주요 영역은 아니고요. 저희 브로틴은 VR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프로틴이라는 그 단백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브로틴이라는 단어를 네. 어떤 벌크업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저희도 VR 업계, 특히 그 중에서도 컨텐츠에서도 가장 규모 있는 회사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VR 쪽에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계신 스타트업이신데 사실 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대표이사 그리고 주요 경영진들의 업력이나 양력 또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멤버들과 모이셔서 네. 멤버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회사를 좀 셋업을 하려고 했을 때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VR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때 이제 우선적으로 제가 좀 확신을 가졌던 부분은 일단 게임 업계 출신의 사람들이 VR 컨텐츠를 만들어 왔을 때 가장 파급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멤버가 지금 구성이 되었던 게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게임 업계에서 대부분이 한 15년 이상의 어떤 게임 개발 경력이나 그리고 또한 글로벌 마켓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했을 때 성공해봤던 어떤 게임으로서 컨텐츠로서 성공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VR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가 언제 설립되신 거죠?
정확히 저희가 회사가 설립된 지는 2012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바일 산업이 한참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시기에 네네. 저희가 출발을 했다가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피보팅을 해서 이런 브로틴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이 됐고요. 덕분에 더 좋은 멤버들이 들어오면서 리스트럭처링을 다시 한번 하고 그러면서 체질 개선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번에 피보팅을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는 2012년도에 설립이 됐지만 네네, 실제로 맞습니다. 여기 지금 주요 멤버들은 게임을 15년 이상,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게임 분야에서 이미 오랫동안 경험을 쌓던 분들이시군요. 네네.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이미 네.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네, 맞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네.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좀 컨텐츠 전문가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자랑 같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VR 대한민국 컨텐츠에 있어서 가장 조금 최고의 인재들을 제가 모았다고 좀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자랑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공격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 저희가 뭐 작가가 아주 여러 차례 간곡하게 출연을 좀 네,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못 나가겠다,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고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얼만큼 바쁘신 건가요?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은 뭐 물리적으로 바쁜 거는 거의 매일 밤새고 있는 건 사실은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VR 컨텐츠를 하고 또 저희가 경쟁해야 될 대상은 사실은 대한민국 개발사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 글로벌에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고 한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개발사들이나 뭐 여러 가지 하드웨어 여러 가지 VR 현업에 있는 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아직까지 중국이나 미국에 뒤처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거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 규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당장 저희가 VR을 경험해 보기에 예. 여러 디바이스들을 접할 기회도 사실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 늦은 갭을 최대한 저희가 좀 빠르게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 주요한 저희 사업 영역이 사실 MCP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네. 마스터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컨텐츠 업계에서는 통용되는 어떤 텀이기도 한데 예. 실제로 저희가 VR에서 이런 MCP를 지향을 하는 이유는 네. 아직까지 이제 컨텐츠로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좀 그런 점에서 저희는 현재 중국하고 미국을 좀 비교를 했을 때 네네. 컨텐츠적인 우위는 충분히 저희 게임 개발자들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내부에서 게임이라든지 좋은 교육용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또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좋은 컨텐츠들을 소싱하는 것 두 가지에 지금 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방송을 여러 차례 고사하셨던 이유는 네. 실제로 지금 제품 개발 또는 네. 사업에 집중해야 될 때지 이렇게 네. 방송에 나와서 먼저 말이 앞서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은 네. 옳지 않다고 생각하셨다. 사실은 좀 성과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가장 네. 있었고요. 뭘 하겠다라는 부분보다는 네. 뭔가 우리가 이런 걸 해냈다라는 걸로 좀 어필을 하고 싶었습니다. 뭐 네. 듣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아주 든든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스타트업으로서는 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큰 투자를 유치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우선 뭐 좋은 멤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점수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가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피보팅을 하게 된 계기가 예. 일전에는 개발사였고 어떤 하나의 게임에 열심히 이제 개발비를 쏟아붓다가 만약에 런칭해서 그게 실패하면 네. 그 넥스트는 사실 자금을 수혈하기 힘든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개발사들이 약간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네네. 컨텐츠를 내부에서 개발하는 것조차 MCP 어떤 저희 사업 방향의 일환으로서 예. 좋은 컨텐츠를 확보하자라는 게 저희 목적이었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 초기인 상황에서 좋은 컨텐츠를 많이 확보를 한다면 중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굉장히 자금력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플랫폼들에게도 충분히 저희가 협상력, 교섭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 어떤 저희가 생각하기에 잘 만든 컨텐츠는 결과적으로는 플랫폼을 저희는 견인한다고 나아가서는 산업까지도 견인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젤란 기술 투자, 삼성 벤처 투자 뭐 이런 곳으로부터 24억의 투자를 유치하신 거군요. 네, 저희가 포스트 밸류에이션 103억으로 24억으로 현재 투자를 마무리를 네. 지난달에 했습니다. 이미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벌써 기업 가치를 100억 이상 인정받고 계시는. 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임들을 만들고 계신지, 어떤 네. 콘텐츠 아이템들을 만들고 계신지 저희 직접 한번 보면서 네, 이야기해보면 네, 네. 어떨까요? 네, 저희 개발하는 VR 좀 직접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대표님. 먼저 보시는 저희 이제 게임입니다. VR 게임이고요. 이번 달 이내에 아마 스팀 플랫폼에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될 예정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VR의 좀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방탈출이라는 소재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직접 움직이고 이렇게 컨트롤러를 활용하는 동작에 의해서 실제 멀미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지 부조화가 적어서 네. 좀 줄어든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씬 같은 경우에는 방 자체가 큐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VR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저희는 이것을 크레이지스트 익스피리언스라고 저희가 좀 명명을 했는데 네.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는 컨텐츠들을 좀 방 단위로 스테이지 단위로 이렇게 좀 끊어서 좀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스릴 제공 구간이라고 해서 실제 300층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게임을 만드는 건 아니고 네. 이런 교육용 컨텐츠도 만들고 있는데 실제 음성 인식을 통해서 정확히 발음을 하게 되면 네. 저희 그 3D 객체 VR 안에 있는 객체하고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인터랙션이라는 게 있을 때 굉장히 몰입감이 또 올라가는 게 예, 이 예. VR 컨텐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대표님 뭐 이런 건 어떨까요? 사실 보여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긴 한데 이를테면 저 VR 기기 같은 거 저도 써보면 이게 네. 좀 잠시만 쓰고 있어도 사실 어지럽고요. 네. 또 굉장히 무거워서 목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저 이런 하드웨어의 어떤 아직까지 완결되지 못한 저런 부분들 언제쯤 해결될까요? 정말 언제가 되면 저런 것들이 정말 저희의 실생활로 다가오게 될까요? 우선 VR 기기라는 게 처음 생긴 게 사실 과거에 한 30년 전에부터 VR 기기가 이미 존재를 했고요. 굉장히 무거웠었고, 근데 사실 그 주사율이라는 것들, 어떤 회전 지연이라는 것들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프레임 레이트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이제 화면 아무리 컨텐츠를 잘 만들어도 그게 상에 따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10m/s로 줄어들게 된 게 이번에 오큘러스 CV1이라든지 또는 이 HTC 바이브라는 기기 덕분이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좀 사용해 보시면 과거에 사용해 보셨던 그런 기기들과의 차이점 극명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미국 네. 세미나 갔을 때 오클러스 새 버전을 써봤는데 네, 그건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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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럼 이미 기술적으로는 대부분 다 해결이 된 거군요. 기술적으로 해결이 된 부분도 있고요. 네. 네, 말씀 아까 드린 바와 같이 또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거기에 최적화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희는 그러한 필수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 중에는 그 포지션 트래킹이라는 거를 굉장히 좀 의미를 많이 둡니다. 그게 왜 예, 그러냐면 내가 헤드가 움직이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컨트롤러를 활용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 안에 내가 앉아 있을 때 움직이면 멀미가 무조건 생기거든요. 그거는 회전 지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 이런 컨트롤러라든지 그리고 머리를 움직임, 트래킹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좀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좀 멀미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계 자체만으로는 중국에서 나온 것들이 최근에 네. 스펙상으로는 그 오큘러스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예. 한 300불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지금 그런 소셜 커머스 같은 데 가보면 심지어는 뭐 9,000원짜리 VR 기기도 네, 판매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이게 가격적으로는 좀 저희가 봤을 때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이 다운되려면 네. 그건 또 시간이 좀 필요한 건가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네. 가격적인 부분은 언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PC 버전,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컨텐츠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만족스러운 스펙으로 가려면 네. 사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이제 출시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그것도 분명히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9,000원짜리 보신 것들은 실제 VR적인 특성을 전부 다 체감하시기에는 분명히 약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VR이라는 그런 좀 경험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쯤 되면 지금 나온 오큘러스의 버전 2 정도가 된다면 분명히 소비자들도 만족할 만한 퀄리티와 가격의 그런 디바이스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 아주 젊은 기업입니다. 대표님도 굉장히 젊으시고요. 그렇지만 또 이미 상당한 투자를 유치하시고 기술력 부분에서도 벤처 캐피털의 인정을 충분히 받고 계신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포부 네. 말씀해 주시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대표님을 강하게 응원하고 있는 그런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 이 PD가 빨리 방송 끝내라고 하네요.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포부는 저희 끝나고 나서 온라인 방송으로 함께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오늘 두 분의 대표님 그리고 한 분의 애널리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좋은 이야기 함께 했고요. 예,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요. 곧이어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